제가 면접 탈락을 4년 했는데 웃긴 거예요. 면접 질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 매번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알고 갔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대형 유튜버들 보면서 답변 준비했거든요. 그러다가 문제를 깨달았어요. 대형 유튜버 답변은 인사팀 출신이라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문 컨설턴트라 실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현직자 인터뷰를 정말 열심히 했더니 인사팀, 컨설턴트가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기업 실무를 알게 됐고, 그걸 답변에 녹였더니 면접관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강점입니다. 1분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을 어필하려 하지 마세요. 왜냐면 회사 실무 관점에서 좋은 역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끈기, 인내, 정신력, 그리고 스트레스 저항 및 회복, 이런 계열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가 어려운 이유는요, 난이도가 높거나 대단한 성과를 못 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 역량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따분한 서류 문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재미없는 걸 매일매일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지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을 해야 됩니다. 제 영상 중 역량 티어리스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직무에 적합한 이유. 이건 근데 의외로 직무 준비도나 관련 성취도가 아니라 직무 이해도 그 자체에서 승부가 갈려요. 여러분이 마케팅 공모전 수상했으니 회사 마케팅도 잘할 거다라는 식의 논리 안 통합니다. 왜냐면 회사 업무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가장 좋은 건 현직자 인터뷰를 충분히 해서 직무 관련 이해도를 기반으로 말을 하는 게 베스트인데, 그런데 대부분은 인터뷰가 불충분하시죠. 이 경우는 아까 실무에 대한 이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재미없는 단순 반복 업무를 매일 반복하는 게 어렵다고요. 전 직무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예를 들어 전략기획 직무에 지원한다 하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전략기획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방향과 실행 계획을 세우는 역할로, 까지는 누구나 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높은 업무량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하고, 저는 인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직무는 이런데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죠. 저는 그거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섹터든 다 똑같아요. 결국 직무에 깊은 이해가 있으면 베스트, 없으면 공통 역량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만약 성격의 장점이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처럼 대인관계적 측면의 뉘앙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바로 윗사람에게 이쁨 받는다는 컨셉입니다. 친화력이 좋아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윗사람이 자기 부하직원 뽑는 거잖아요. 윗사람이랑 잘 지낸다고 하셔야죠.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동료와 협력하고 타부서와 협력하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회사 업무란 게 다 같이 으쌰으쌰 협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팀 부장님이 시킨 일을 뚝딱뚝딱 끝내오는 게 그게 일입니다. 윗사람의 지시를 이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하 직원으로 두신다면 편하실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치관 관련 질문이에요. 뭐를 묻던 간에 간단합니다. 앞서 언급한 강점을 그대로 언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끝까지 버티면 다 해낼 수 있다 라는 가치관으로 끈기나 인내력을 어필할 수 있겠죠.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의 범절이 저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윗사람에게 잘하겠다는 취지의 가치관을 어필해도 됩니다. 높은 목표를 이뤄내겠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회사 실무 관점이랑 안 맞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바로 단점이에요. 제일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건 버려도 되는 역량을 버리는 겁니다. 저는 한 인턴에 합격할 때 리더십이 없다고 썼어요. 상사가 부하 직원 뽑는 상황이잖아요. 부하 직원한테 리더십 기대하는 상사는 없습니다. 미래 리더로 성장을 인재를 뽑는다? 인사팀이 짓거리는 교과서적인 헛소리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인적성 결과를 면접관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예상되는 걸 말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려면 실제 인성검사를 사설에서 해보고 결과지를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준비성과 자신감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내가 넘치는데 반해서 너무 스스로를 믿다가 준비가 안 돼서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면접관도 그 결과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말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 바로 업무상 부족한 부분, 업무 역량 중에서도 버려도 되는 거, 분석력이 약하다 이런 거예요. 분석력? 쓰잘데기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실무상 관련 있는 능력, 스킬은요 진짜로 다 배울 수 있어요. 태도만 나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단점으로 내어준다고 해서 손해가 아닙니다. 아직 대량의 회사 데이터 같은 건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약점인 것 같은데, 열심히 데이터를 뜯어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는 이거 했어요. 보안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요즘 여러 업군에서 보안이 난리잖아요. 근데 몰라도 여러분은 일하는데 지장 전혀 없어요. 여기서 팁 한 가지. 가끔 단점, 약점 뭐든 간에 막 진짜 솔직하게 말해라, 3개씩 말해라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진짜 어설프게 장점 같은 단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막 뭐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때를 대비해서 3개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단점을. 7번째는 팀워크 갈등 상황 경험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팀을 이끌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 새끼가 틀려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팀워크 갈등 왜 물어보겠어요? 단체 생활에서 그냥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 답은 배려와 양보의 중요성을 느낀 계기를 설명하고 이를 적용해본 상황을 얘기하는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대단한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정도 얘기해서 인성 좋아 보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지시가 올까 걱정이죠. 근데 현직자는 다른 게 걱정이에요. 면접관 이거 왜 물어보겠어요? 본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려고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뭐냐면 나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반발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나한테만 일 많이 줘요, 부당해요, 이딴 상황이 나올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고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일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다고요. 어떻게 답변해야 하냐면 그것이 부당한 짓인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1순위로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상사분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지시를 한 건데 제가 아직 신입으로서 부족하여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감히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해두시고, 그 답변을 들은 면접관이 만약에 불법적인 일이어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후속적으로 불법적인 일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추가 질문할 면접관도 없을 거지만요. 자, 이렇게 8가지 질문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려봤는데 일반적으로 인사팀이나 전문 컨설턴트 답변이랑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게 진짜 현직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현직자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